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윤범모입니다. 오늘은 정찬영 작가의 공작이라는 대작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여류화가로 특히 채색화로 일가를 이룬 작가 정찬영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작품 숫자가 아주 드물고 작가 생애 후반부에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년대 중심으로 특히 채색화 전통을 새롭게 계승해서 발전시킨 화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1906년 평양에서 출생한 정찬영은 새로운 신문물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세기 전반부에 미술의 근거지라 한다면 서울을 제외하곤 평양권과 대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양권은 서구적 새로운 문물이 일찍 수용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신미술에 대해서도 일찍 연구를 갖게 됐습니다. 1910년대에 김관호라든가 또 김찬영 같은 동경 유학생 유화가가 탄생되면서 근대기에 새로운 유화의 본문을 보인 그런 전통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찬영의 스승은 이영일이라고 채색화 역시 채색화의 일가를 이룬 작가인데 이 작가도 일찍 작가 활동을 거뒀기 때문에 작품이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시글 소녀라고 20년대 말 아주 대작 채색화가 미술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영일에게 전통 채색 화법을 배운 정찬영은 30년대에 조선미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일제강점하에 일반 작가들의 활동 무대는 거의 조선미전이라고 하는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연례전, 이 공모전이 거의 유일한 무대였거든요. 1929년 조선미전에 연록가라고 하는 채색화를 출품해서 입선을 했고요. 그 뒤에 계속 출품을 합니다. 공작새와 같은 이런 새를 소재로 한 작품을 내게 되는데 작가는 동물원에 가서 실제 여러 새나 동물들을 묘사하면서 관찰하고 드로잉을 본격 회화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35년도에는 소녀상으로 조선미전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창덕궁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 30년대에 이렇게 촉망받는 신예 여류 화가였는데 그 뒤에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제작 시간이 앗아가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작품과 서서히 거리가 있게 됩니다. 부군이 도봉섭이라고 하는 식물학자였는데 6.25 전쟁 시 납북되는 바람에 가장 노릇을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계와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로 유전작이 아주 드물게 된 그러한 사례의 작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국가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상설 전시장에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작품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찬영의 초기 등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못가라고 하는 작품이 상설로 진열돼 있어서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그 원색 도판을 소개하면서 정찬영의 새로운 위상을
재확인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공작 작품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상하로 길게 된 한 쌍의 공작을 그린 그런 작품이 있고요. 소나무 줄기에 앉아 있는 한 쌍의 공작, 길게 내려뜨린 그 날개가 특징이죠. 있고 또 사곡 병풍 형식으로 날개를 활짝 편 공작을 화면 가득히 담은 작품이 있습니다. 공작은 그 날개의 그 문양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지만은 화가 입장에서는 세필로 섬세하게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림 소재로서는 쉽지 않은 소재입니다. 이 공필 화법에 의한 세필의 기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공작이나 또 소나무 표현 같은 것이 참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소재였을 텐데 이 정찬영은 세필 채색으로 공작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한국 회화의 주류는 채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의 일본화의 특징이 채색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이 채색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채색화는 중국의 화풍으로 그 분류법을 본다면 남종화, 북종화로 나눌 때 남종화의 수묵 문인화 계열과 비교한다면 북중화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채색, 기교를 중심으로 하는 채색, 북중화 계열인데 우리 한반도는 문인 수묵화 계열로 이 화단이 형성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서화가들 사이에서는 이 채색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바탕 속에서 정찬영이라는 채색 화가가 우뚝 존재했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작 이 대작을 보면서 채색 전통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섬유한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이 작가의 예술성 그리고 암울한 시대이지만은 이 화려한 이 공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자 했던 이 작가의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하게 하는 이 정찬영의 공작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